데자뷰인가? 크리스마스 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뒤에 거의 일주일 뒤에 다시 미국 기차 여행을 떠나려고 짐을 싸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간다. 그렇다. 여행 가는 날이다. 캐나다 동부 기차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휴가를 내서 여행을 간다. 아예 일이 바쁘지 않을 때 휴가를 써서 여행을 몰아서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여행을 연달아서 계획했다. 이번 여행은 혼자서 하는 미국 횡단기차 여행이다. As a reminder, don't forget items or to pack. 오늘 미국 시카고로 날아가서 이틀 뒤에 시카고 유니온 스테이션에서 엠트랙 엠파이어 빌더를 타고 워싱턴주 시애틀까지 가는 3일간의 기차 여행이다. 물론 침대칸 열차 여행이다. 그리고 시애틀에서 며칠 지내다가 또 다른 엠트랙 침대칸 열차 스타라이트를 타고 로스앤젤레스까지 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토론토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엠트랙에 여러 종류의 장거리 기차 여행 루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국을 횡단하는 가장 유명한 열차 루트는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구간을 달리는 캘리포니아 제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번에 내가 타게 될 시카고 시애틀 구간을 달리는 엠파이어 빌더가 있다. 익숙하게 공항에 와서 시큐리티 체크를 마쳤다. 그리고 신용카드 베네핏 중 하나인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플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에 왔다. 입구에서부터 풀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보고선 오늘 라운지 리뷰는 힘들겠구나 생각했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어차피 안 쓰면 없어지는 혜택이니 그냥 들어가기로 했다. 기다려서 라운지에 들어와 보니 완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그래도 다행히 자리 하나 안내받았다. 메뉴 구성은 다른 곳에 있는 프리미엄 플라자 라운지랑 같은 듯 했다. 뭐 같은 공항에 있으니 같겠지. 여느 때와 같이 닭고기랑 밥을 먹었다. 주스도 한잔 했다. 사람들로 너무 북적거려 대충 먹고 그냥 나가기로 했다. 차라리 넓은 공항 게이트 쪽에 가서 쉬는 게 낫겠다 싶었다. 탑승 기다리는데 탑승구 데스크에서 내 이름을 부르길래 갔다 왔다. 처음 있는 일이다. 알고 보니 여권을 스캔해야 한다고 해서 여권 스캔하고 바로 패스. 물병에 물 뜨고 탑승을 기다렸다. 왠지 비행기가 만석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는데 다행히도 만석은 아니었고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다. 오늘 내가 탄 비행기는 에어버스에서 새로 나온 비행기란다. Thank you, Aeroplan members. We're offering free in-flight texting, sponsored by Bell. To get started, join the AC Wi-Fi network and visit us at canadawifi.com.
에어 캐나다 기내 엔터테인먼트로 애플 TV, 디즈니 플러스, HBO 등이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았다. Drinks can be purchased. 화장실은 좁은 대신 뒤에 양 옆으로 두 칸이 같이 있었다. 서비스로 프리첼과 음료수 한 종류씩 제공되었다. 서비스는 보통이었다. 다시 한번 포로에어 짱. 생각보다 금방 시카고에 도착했다. 리뷰 한답시고 이것저것 하니 시간 참 금방 갔다.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렸다. 어디로 가야 하나 두리번거리다가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화살표를 발견했다. 그리고 여기 공항에 레고 자판기가 있었다. 이런 게 왜 있는 걸까? 선물로 사가라는 것인가? 그라운드 트랜스포테이션 출구는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고 직원이 다시 한번 알려주었다.
개찰구에 들어가니 열차가 벌써 와 있었다. 내가 타야 할 방향은 포레스트 파크 방향. 포레스트 파크 가는 거 확인하고 열차에 탑승했다. 시카고 메트로 안 분위기는 뭔가 약간 무서운 분위기?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타지 말라는 블로그 글을 봐서 그런지 좀 쫄았다. 미국에서 미국 지하철 사건 사고 나면 보이던 딱 그런 풍경이라서 나도 모르게 긴장했다. 자리를 잡고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엠트랙에서 이메일이 와서 뭔가 하고 봤다. 보니까 내일 모레 내가 타야 할 미국 횡단 열차가 취소되었단다. 아니, 횡단 열차 타러 방금 비행기 타고 왔는데 열차가 취소됐다고? 날씨 때문이라는데 보니까 리부킹 하던가 아니면 리펀드 받으라고 했다. 젠장. 횡단 열차를 탈 수 없다면 이 여행에 의미가 없다. 그거 타려고 온 나름 유튜브 출장인데. 암튼 리부킹을 시도했다. 원래 타려던 기차가 일요일 거라서 취소하고 다음 날인 월요일 거로 보니까 자리가 있다고 나왔다. 동일 룸메 좌석, 침대 칸으로 추가 요금 없이 동일 가격으로 바로 예매를 시도했다. 다행히도 바로 예매가 되었다. 이렇게 의도하지 않게 시카고에서 하루 더 있게 됐고 시애틀에서는 하루만 머무르게 되었다. 시애틀 호텔을 2박 예약했는데 취소하려고 보니까 1박 요금이 취소 요금이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 가서 얼리 체크인 하는 걸로 위안을 삼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시카고 메트로 열차는 완전 덜컹거리고 시끄럽고 좌우로 무슨 터뷸런스도 아니고 놀이동산 청룡 열차 타는 느낌이었다. 엠트랙 취소 메일과 함께 내가 지원했던 잡 포지션에 대한 인터뷰를 하자는 메일도 와서 그거 읽고 답장하느라 창밖을 제대로 구경 못했다. Washington is next. Doors open on the left at Washington. Transfer to Red Line trains, the Daily Center. 사람들이 많아서 열차 안에서 영상을 잘 못 찍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많이 보는 타입이다. 워싱턴 역에서 내려서 호텔까지 걸어가려고 한다. 처음 오는 곳이라서 방향 잡기가 어려웠다. 구글맵 방향도 틀리더라. 암튼 방향 찾아서 걸어갔다. 중간중간 영상 찍느라 바빴다. 의도치 않게 시카고 극장도 봤다. 보니까 내가 머무르는 호텔이랑 완전 가까이 있었다. 트럼프 타워 나오고 TV나 영화에서 자주 보던 옥수수 주차장 빌딩도 봤다. 그리고 바로 옆이 호텔이었다. 보이나? Sorry. 17th floor.
겨울 시카고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추웠다. 시카고 거리를 걷는데 한국말이 생각보다 많이 들렸다. 사진 찍는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다. 이 겨울에 그래도 나름 놀러 온다. 누텔라 에스프레소? 저녁 먹으러 시카고 딥디시 피자로 유명하다는 지오다노스를 갔다. 알고 보니 호텔에서 완전 가까이 있었다. 지오다노스에 왔다. 자리 있냐고 물어보니 다이닝은 바에서만 된다고 했다. 나름 먹방을 찍어보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바는 너무 시끄럽고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테이크아웃 하기로 했다. 딥디쉬 피자. 테이크아웃이라 팁 없이 계산됐는데 피자 미디엄 사이즈 주제에 41.27불, 그것도 US 달러다. 약 45분 뒤에 나의 피자가 나왔다. 피자 상자 크기를 보는 순간 스몰로 시켜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맞다, 여기 미국이지. 캐나다에서 스몰 사이즈는 미국에선 최소 미디움 혹은 라지 사이즈라는 것을 깜빡했다. 직원에게 종이백 같은 거 없냐고 하니까 이 사이즈에 맞는 백이 없다고 했다. 밖에 바람 많이 부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들고 가기로 했다. 근데 또 피자가 뜨끈뜨끈해서 추운 날씨에 졸지에 손난로 대용으로 요긴 했다. 가는 길에 아마존 고에 들렀다. 미국의 무인 편의점 격인 아마존 고. 바로 지오다노스 뒤 큰 빌딩 안에 편의점처럼 위치해 있었다. 안에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마존 고라는 것의 존재는 미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근처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아마존 고의 특징은 무인 가게인데 물건을 일일이 스캔할 필요 없이 그냥 가지고 나가면 아마존의 최신 시스템이 알아서 체크아웃을 해준다는 것이다. 난 신용카드를 탭하고 입장했다. 내부는 편의점처럼 되어 있었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가격은 캐나다 대비 결코 싸지 않았다. 아마존 고의 장점이라고 하면 최신 체크아웃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편의점처럼 조리된 음식들이 있다는 점이다. 계획대로 음료수 한 병을 샀다. 다이어트 펩시 큰 사이즈도 아닌데 2.4불, 그것도 US 달러로. 캐나다에 비해서 비싸다. 물건 고르고 그냥 나가면 알아서 계산된다. 나중에 이메일로 아마존에서 영수증이 날라왔다. 시간은 좀 걸리는 듯하다. 약 한두 시간? 호텔로 돌아와 시카고 피자 언박싱을 했다.
그래도 한 3끼는 피자로 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우. 확실히 미디움 사이즈지만 두께를 생각했을 때 양으로 치면 보통 피자 2판이 쌓여있는 느낌이랄까? 스몰 사이즈도 나한텐 확실히 투머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피자만으로 하루 이상의 식사가 해결 가능할 것 같다. 굉장히 두꺼운 치즈가 있어서 치즈가 엄청 늘어난다. Meat and More Meat 이라는 직관적인 이름의 피자인데 정말 야채는 토마토 소스 빼고 하나도 없는 듯 보였다. 뭔가 미국스러운 컨셉이랄까? 치즈가 2겹인 것 같고 그 치즈 레이어 사이에 고기 페페로니가 들어가 있는 구조다. 한쪽 먹고 벌써 배가 불렀다. 원래 이곳 시카고에서의 일정은 2박 3일이었는데 엠트랙 기차가 취소되는 바람에 3박 4일이 되어버렸다. 여기 호텔에서 2박하고 1박은 다른 호텔을 알아볼 예정이다. 시카고 피자 박스를 들고 다른 호텔 체크인을 할 수 없으니 최대한 내일까지 이 피자를 다 먹어치워야 하는 미션이 생겨버렸다. 한 조각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르네요. 큰일 났다. 시카고에 3일 4일이구나. 3박 4일인데 이 호텔에 2박을 하니까 내일 거의 4끼 남았는데 하루 한 끼에 요 피자 한 조각 먹는다고 치면은 그래도 세 조각이 남네요. 이거 들고 또 다른 호텔 가기도 체크인하기도 좀 우스꽝스러워서 다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카고에 와서 유명한 시카고 피자를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너무 큰 걸 샀네요. 여러분들은 혼자 오신다면 꼭 스몰 사이즈로 시켜 드세요. 피자 먹고 디카페인 커피 한 잔 만들어 마셨다. 근데 디카페인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지? 커피 자체에 카페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가공을 하는 건가? 커피 종이컵이 인상적이었다. 오돌토돌한 표면 때문에 종이 슬립이 필요 없는 듯 했다. 암튼 커피 한 잔 내렸는데 구수한 커피 향이 방 안에 풍기니 뭔가 좀 더 코지한 느낌이 들었다. 전망 좋은 방에서 시카고 리버워크 쪽 야경을 감상했다. 여기 호텔 이 리버뷰 방 강추한다. 샤워를 하고 나서 엠트랙 취소된 거 혹시 여행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혹시나 해서 톨프리로 전화 걸어서 물어봤는데 안타깝게도 약관상 보장해 줄 게 없다고 했다. 왜냐면 기차표를 다시 예매할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서란다. 만약 추가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비용만큼을 해줬을 듯 하다. 호텔 하루 더 묵어야 돼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지만 약관상 그건 커버가 안 된다고 했다. 암튼 깔끔하게 포기했다. 근데 시간과 에너지는 벌써 낭비했다. 아, 피곤하다. 어찌 여행 와서 더 바쁘고 피곤하다. 커피 마시고 샤워하고 잠자리에 누웠다.